샵 몇 번이죠? 샵 2. 샵 2번. 그래블리 2. 그네블리 1이 뭐였냐면 두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두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 이게 그네블리 1이에요. 자, 그럼 오늘 할 게 뭐냐면 두근이 모두 1보다 클 조건은 뭐냐면 0보다 큰 게 아니라, 아니면은 두근이 모두 1보다 작을 조건은 뭐냐?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을 좀 다르게 해서 그 근이 그렇게 형성될 조건이 뭔지에 대해서 배워보자. 자, 그러면 일단 2차 함수로 이해를 하는 것도 돼요. 자, 다음 2차 함수에서 a가 0보다 클 경우로 언제나 바꿀 수 있으니까 방정식은 일 경우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그 다음에 판별식을 논했었는데 우리가 그래프적으로 이해할 때는 함수값의 부호, 이걸 순차적으로 우리가 고려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축의 위치, 그리고 왜 이걸 알아봐야 되는지에서도 알아볼게요. 그 다음에 판별식 할 건데, 표를 먼저 작성을 하면 자, 1번 A근 또 갑시다. 자, 1번 두 근이 모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K라는 특수값 0이 아니라 K보다 클 조건이 뭐냐? 일단 결론부터 해봅시다.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K보다 크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X절편 두 개가 K보다 큰 쪽에서 형성이 되면 되겠죠. 그럼 두 근이 어때요? K보다 다 크게 되겠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조건이 뭐냐? 이렇게 찾아가겠다. 그러면 X절편 두 개가 이 방정식의 해인데 K보다 큰 쪽에 있잖아요. 첫 번째 함수값 FK가 어때야 된다? 0보다 커야 되겠죠. 근데 FK가 0보다 커도 이게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축의 위치, 축의 위치, 축이 K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가 0보다 크고 축이 이쪽에 있어도 근이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따라 세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그래프가 빼도 박도 못하게 이렇게 그려지죠. 따라서 이 세 가지 조건의 부등식의 교집합일 것이다. 그러면 두근이 K보다 작을 조건이 뭐냐? 그럼 그래프를 역시 그리면 두 근이 모두 K라는 값보다 작은 쪽에 위치할 조건이 뭐냐? 1번 FK가 역시 0보다 큽니다. 두 번째, 축의 위치가 K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되고 역시 똑같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됩니다. 그죠? 세 번째, K가 두 근 사이에 있을 조건. 즉 우리 0을 기점으로 봤을 때는 하나는 양근, 하나는 음근, 즉 부호가 다를 조건을 특수값 K에 대해서 하면은 한 근은 K보다 크고 다 나오고 한 근은 K보다 작을 조건이 뭐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대요? 아래로 블록 이렇게 돼 있고 여기 K가 있으면 되겠죠? 그쵸? 그럼 첫 번째 함수값 FK가 어때야 돼요? 0보다 작아요. 그치? 맞습니까?
그리고 2번 조건 필요 없고요. 3번 조건 필요 없어.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설명하고, 함수값이 0보다 작은 결과가 나오잖아. 그러면 어떤 수학적 논리를 전개시키다 보면 두 조건이 결국에는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냥 그래프가 뭔가 함수값이 작다 이렇게 나오면 축이든 판별식 다 필요 없어요. 알겠어요? 그냥 반드시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얘를 끄집어 내려봐. K 부분에서 끄집어 내리면 어쩔 수가 없어요. 다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 알겠어요? 그래서 함수값을 1순위로 해야 돼. 제일 먼저 함수값 조사하고 이게 0보다 작으면 그냥 땡치면 돼. 마치 뭐랑 비슷해? 두근의 곱이 0보다 작으면 합하고 판별식을 고려하지 않는 거랑 같은 이치예요. 결국에. 알겠어요? 자, 그런데 약간 디테일해진다. 네 번째. 이번에는 분기점이 두 개야. 그래서 두근 사이에 어떤 실수 P 또는 Q가 존재할 조건이 뭐냐? 그런 얘기야. 그럼 여러분 역시 그림을 그리면 두근이 X축과 Y축, X절편, Y절편이 이렇게 있는데 이 두근 사이에 P라는 숫자, Q라는 숫자가 이렇게 존재할 조건이 뭐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조건이 뭐냐는 얘기지. 첫 번째 뭐? FP가 뭐다? 0보다 작아야 돼. 그쵸? 두 번째 FQ도 어때? 0보다 작아야지. 그쵸? 그러면 두 개 없어. 끝이야. 알겠어요? 다섯 번째. 이번에는 실수 PQ, 분기점이 두 개라는 얘기예요. PQ 사이에 두 분이 있으면 어떡하느냐? 그럼 그래프를 그려. 실수 PQ 사이에 두 분이 있다. 그러면 알파, 베타 이렇게 해놓고 PQ가 이렇게 있어야지 PQ 사이에 두 분이 있는 거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조건이 뭐냐? 첫 번째 함수값 FP가 0보다 크고 FQ가 0보다 크네. 그쵸? 크다 나왔으니까 두 개 다 해야 돼. 축이 어디 있어야 돼? P하고 Q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도 근이 또 존재해야 될 거 아니야?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 축이 있어도 이렇게 붕 뜰 수 있으니까. 여섯 번째. 두 실수 PQ 사이에 한 근이 존재할 조건. 그러면 선생님 그래프가 두 개인데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두 개 중에 하나를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작은 근 쪽에 PQ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PQ 사이에 한 작은 근이 있을 수도 있고. 알파벳 둘 중에 큰 근 쪽에 PQ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럼 작은 근이 PQ 사이에 있으면 1번 FP가 뭐다? 0보다 크고 FQ는 얼마다? 0보다 작으면 되죠. 근데 0보다 작다 나왔지. 두 개 분할 필요. 두 번째 큰 근이 PQ 사이에 있으려면 FP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작고 FQ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크면 된다. 0보다 작다가 나오면 두 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자, 아까 결국은 이렇게 정리를 해줬지만 결국 여러분들은 뭐만 기억하면 되느냐? 이거 다 외우면 안 돼. 그저 함수값의 부호, 축의 위치, 판별식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래프가 그려질 조건을 논하면 된다. 다만 함수값의 부호가 0보다 작은 게 나오면 나머지 두 조건은 알 필요가 없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약간 유사해. 영화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두근의 합, 두근의 곱, 판별식이었는데 그래프도 이 세 가지를 논의를 하죠. 그럼
느닷없이 왜 함수값 축의 이치 판별식 선생님 다른 거 고려할 필요가 없나요? 약간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왜 이 세 가지를 알아보면 되는지를 증명을 해드릴게요. 그쵸? 그거는 증명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만 알면 되는 거지 실전에서는 이걸 기억해서 쓰는 게 더 중요해요. 알겠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세요.